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3월 5일 토요일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을 다시 또 맞았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을 맞은 여러분들 주말엔 좀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저희와 함께 출발해주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내륙 지방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원도 영동 지방에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올라가면서 내일은 일시적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좀 추워지리라는 예보는 나와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2도로 어제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1.3도, 부산이 영상 1.2도, 광주 영하 2.8, 대전 영하 3.6, 춘천 영하 4.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는 리비아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또 크게 오르면서 급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큰 급락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다우존스가 0.72% 내려갔고요. 12,169.58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0.5% 떨어졌습니다. 2,784.67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게 좀 급락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해외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프레셔나 황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리비아 사태 속보부터 전해줄까요? 예, 가다피가 장악하고 있는 수도 트리폴리에서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금요기도회를 마친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서 가다피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불과 몇 분 만에 정부 보안군이 나타나서 체류탄을 쏘고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자동 소총 소리도 들렸다고 하니까 여러 명이 다쳤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트리폴리의 위성 도시인 자위야가 일주일 전쯤에 시위대한테 장악이 됐었는데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도시인데 어제 정부군이 교전을 통해서 다시 이 도시를 탈환했습니다. 예. 그리고 석유 터미널이 있는 동부 도시 라스르아누프라는 데서도 치열한 교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장기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다피 군이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른 나라들에서도 금요 시위가 있었죠? 예, 대표적으로 예멘, 이라크, 바레인 이 세 나라에서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예멘에서는 수도 사나에서 처음으로 여성들이 참여한 시위가 있었고요. 예. 연말까지 대통령이 퇴진해야 된다면서 평화적인 권력 이양의 방안을 담은 제안서라는 것을 대통령한테 전달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거부하면서 앞으로도 충돌이 계속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예. 이라크에서는 수도 바그다드하고 또 남부의 석유도시 바스라에서 시위가 있었고요. 바레인에서는 시아파와 수니파 무슬림, 그러니까 친정부 반정부 무슬림 간의 충돌이 있어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예. 그리고 무바라크 축출에 성공한 이집트에서는 오는 3월 19일에 한 보름 정도 후죠. 예.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예. 속도가 빨라지는 그렇습니다. 느낌이군요. 예. 다음 소식은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올해 아일랜드를 국빈 방문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는 1922년에 독립을 했는데요. 북아일랜드의 자치권 문제 이것을 가지고 영국하고 아주 오랫동안 갈등과 반복을 지속했습니다. 예. 그래서 1998년이 돼서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영국이 북아일랜드의 자치권을 인정해주기로 그렇게 할 때까지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예. 그런 역사 때문에 영국 군주가 아일랜드를 방문하는 게 정확히 10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 1911년 조지 5세 국왕이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을 방문한 이후에 이번이 처음 있는 그런 국빈 방문입니다. 예. 그리고요. 중국의 정기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오늘부터 개막됩니다. 원자바오 총리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하는데요. 중국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11차 5개년 개발 계획 기간이었는데 그동안에 평균 11%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 5개년 동안의 성장 목표치는 그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 낮은 목표치가 발표될 거라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예. 지금 세계 경제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고 또 중동 아프리카 정정 불안에 따른 기름값 상승 이런 것들의 내외 여건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한 7에서 8% 정도의 성장 목표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인대는 역시 민생 문제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물가, 부동산, 일자리, 부의 재분배 이런 것들이 논의의 핵심 주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심각한 빈부격차가 지금 중국의 굉장한 고민인데 리자오싱 전인대 대변인은 전국의 인민들이 점진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소강 생활이 전인대의 목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소강이란 건 어떤? 소강 사회, 그러니까 좀 평등한 사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미국에서 실업률 통계가 발표됐는데 내용이 괜찮은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22개월 만에 9%의 벽을 드디어 무너뜨렸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2월의 실업률을 8.9%라고 발표했는데요. 예. 2009년 4월 이후에 9% 밑으로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려간 겁니다. 시장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상당히 낮게 나온 건데요. 예. 정부 부분의 일자리는 조금 줄었는데 민간 부분에서 늘어서 그러니까 더 바람직한 거죠. 예. 결국 2월 한 달간 19만 2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요. 예. 이렇게 해서 미국 경기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실업 사태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낳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도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려면 월간 일자리 증가 규모가 30만 개 이상 계속 증가돼야 된다 이런 분석인데 지금 중동 사태로 유가도 104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도 보도 있고 해서 예. 그 정도 수준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예, 스포츠 소식. 오늘 주말에 스포츠 평론가 신명철 씨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K리그가 이제 오늘 개막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5개 스포츠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 오늘은 상주 상무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등 4경기 펼쳐지고요. 내일은 FC 서울과 수원 삼성의 경기 등 역시 4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근데 팀 이름 가운데 상주 상무는 조금 좀 낯설죠? 그러네요. 예, 그렇죠. FC 광주가 올해 창단을 하면서 그동안 광주를 연고지로 쓰고 있었던 국군체육부대 상무가 경상북도 상주로 연고지를 옮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두 이제 16개 구단이 팀당 30경기, 모두 240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예. 올해도 뭐 역시 지난 시즌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선수가 팀 전력에 차지하는 적지 않은 영향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전체 등록 숫자, 등록 선수 숫자는 조금 앞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648명 가운데 외국인 선수가 현재 35명이고 한 5%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 가운데 한 절반 가까운 17명의 선수가 또 역시 그 브라질 출신 선수들이에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프로축구 K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비중, 그 가운데 브라질 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예. 역대, 그러니까 1983년 할렐루야, 유공, 대우, 포철, 그리고 국민은행 이렇게 5개 구단으로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프로축구가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 그라운드를 뛰었던 브라질 선수가 연인원이 220여 명이나 됩니다. 아, 꽤 되네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브라질 선수들이 뛰었고 예.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뭐 축구 선수 최대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브라질은 전 세계적으로 한 1,400여 명, 예. 아르헨티나는 1,800여 명의 선수를 국외 리그에 수출을 했습니다. 예. 브라질 외에는 어떤 나라 선수들이 K리그에 진출해 있나요? 자, 올 시즌만 기준으로 보면 일단 크로아티아가 4명, 콜롬비아가 3명, 호주, 중국,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2명이고요. 예. 세르비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이탈리아, 영국 이런 선수들이 각각 올해도 그라운드를 뛰게 되는데 중국 선수도 들어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나 특히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요. 예. 지난 1월 아시안컵 때 우리나라하고 3위 결정전에서 뛰었던 2골도 넣었던 개인 리그 선수가 이번에 또 수원 삼성에 영입이 됐거든요. 예. 말씀하신 이제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오세아니아지만 지금 아시아 축구 연맹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아시아 축구 연맹 소속 외국인 선수들은 외국인 선수 상한선 3명에 구애받지 않고 1명 더 뽑을 수 있는 아시아 쿼터제라는 게 현재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쪽 지역 선수들이 요즘 꾸준히 국내 리그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추가 등록 대상이 되겠지만 울산 현대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를 영입했다고 하는데 K리그로서는 처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자국 선수들의 국외리그 진출을 많이 좀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동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국내에서 뛰었던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있는데 이 출신 나라를 쭉 살펴보니까 FIFA 산하 6개 그 대륙별 연맹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세아니아를 빼고 사실 이제 호주가 이제 아시아 연맹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다 포함이 되겠는데요. 예. 뭐 유럽, 남미, 아프리카 줄 잡아서 한 그동안 60여 개국 나라 선수들이 우리나라 그라운드에서 뛰었어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는 나지 마라시 선수가 이제 처음으로 울산 현대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좀 희귀한 선수가 이번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 선수 보니까 키가 165cm밖에 되질 않네요. 아, 단신이네요. 예, 단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렇게 작은 선수 축구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 올해 27살이고 그런데 2003년 국제축구연맹 FIFA 20살 이하 월드컵을 비롯해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예선, 2006년 독일 월드컵 예선, 그리고 2007년
아시안컵 국가대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대표로 뛰었던 국제 경기 경험도 꽤 있는 예. 좀 발재간이 좋은 선수이고 특히 최근에 그 울산 유니폼을 입은 국가대표 한일 월드컵 월드컵 대표 출신이기도 하죠. 송정국 선수하고 예.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알샤밥에서 같이 활약을 했었다고 그래요. 예. 송정국 선수의 추천에 의해서 아마 이번에 울산에 입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많은 나라 선수들이 그러네요. K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165cm면 옛날에 우리 그 단신 유명했던 선수 김진국 선수. 김진국의 거꾸리와 장다리. 그 당시 이제 키 큰 쪽은 김재한이었고요. 예. 예, 작은 선수는 김진국 씨였는데 그 잘했는데 그분. 예. 예, 그분이 그 정도 키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김재한 씨는 190cm 정도 됐고요. 그분은 뭐 은행으로 가서 또 나름 성공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그러니까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륙별 본선 출전국 숫자가 이제 결정이 됐군요. 네, 뭐 이 시간에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FIFA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니까 크게 변화를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아시아는 은근히 아프리카가 현재 5장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번 대회에서는 그래도 우리도 한번 5장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오세아니아도 결국 0.5장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대륙별 그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회의 경우는 아시아 5위와 오세아니아 1위, 남미 5위와 북중미 4위가 플레이오프,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했었는데요. 예. 이번엔 그렇게 미리 대륙별로 플레이오프 카드를 정해놓지 않고 예. 그냥 대진 추첨을 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걸리는 대로 경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예. 되는데 이제 아시아 쪽 5위로서는 역시 아무래도 남미 5위와 마주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겠죠. 예. 그렇게 돼서 남미를 피하게 되면 아시아도 뭐 5개 나라가 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박찬호 선수 오늘 오후에 나고야돔에서 주니치하고 경기에서 선발로 나온다면서요? 예, 이제 일본의 이제 오픈전이라고 얘기하죠. 시범 경기. 그런데 오늘은 뭐 아무래도 정규 시즌 경기는 아직 한 20여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 한 70개 내지 80개 정도의 공을 던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오릭스가 여러 그 위치를 옮겨가면서 스프링 캠프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동안 박찬호 선수도 자체 홍백전 몇 차례 등판을 했고요. 예. 지금 현재 원래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한 3년 동안 구원 투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투구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뭐 이런 중간 개투 선수를 많아야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를 던지게 되는데 이번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꾸준히 투구수를 늘려가면서 보통 선발 투수의 한개 투구수를 대개 100개 정도, 100개에서 110개 정도 사이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그럽니다. 오늘 등판에서 좋은 투구 내용을 보이면 닷새 만에 한 번씩 등판하는 게 대체로 메이저리그 등판 간격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꾸준히 이어간다 그러면은 오는 25일 소프트뱅크하고 치르는 퍼시픽 리그 시즌 개막전에 예. 제일 선발로 등판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예. 컨디션 조절에도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신명철 씨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토요일 아침 여러분들의 참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슬람 채권법 개정안, 이른바 스쿠프법이죠.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당분간 처리가 보류가 됐습니다. 개신교 쪽에 격렬한 반대가 이어지면서 정부 역시 좀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은데 지난주 이 문제에 대해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고 이번 주에 역시 이제 지난 수요일에 개신교 입장을 길자연 한기총 회장을 연결해서 들어본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초기부터 법안 처리를 주장했던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을 인터뷰한 바도 있고요. 4338-2199 쓰시는 분들께서 종교적 입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국익을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구에 살고 계신 유지현 씨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개인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예. 오늘은 좀 쉬시나요, 그러면은? 오늘도 오면 조금 이따 출근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 토요일에 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토요일, 일요일도 뭐 출근하고 일할 때도 많으니까. 아, 예. 그럼 내일도 못 쉬시나 보네요? 뭐 일 있으면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일 있는 게 좋은 거죠, 뭐. 네.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슬람 채권법이 통과되고 예. 그 돈을 우리나라에서 쓰게 되고
이슬람 종교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 이슬람 사람과 결혼했을 때 뭐 일부 다처제가 되기 때문에 여자분이 첩이 될 수도 있다. 뭐 기자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못한대요. 예, 그 문제는 너무 지나친 걱정인 것 같고요. 예, 예, 저는 종교가 우리 사회에 지금 너무 큰 힘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치인은 종교인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뭐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만은 예, 이번 일만 보더라도 길자의 목사님은 기독교에서 압력을 가한 적 없다 말씀하시고 예, 예, 국회의원님들은 수많은 문자를 받았다.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다. 예, 뭐 방송에서 밝힐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 많다. 의원님들은 지역구 교회에서 압력을 받는다든 뭐 예. 이 정도면은 대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예. 중학생 정도만 돼도 저희 그 방송 내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저희 방송을 매일 들으시는 분 같습니다. 그 얘기는 나라의 나성민 이익이 의원 아니라 얘기. 예, 네, 단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회 문제하고 종교를 완전히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도. 그러니까 의견 표현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그 이해창 대표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는 하셨습니다. 이제 다만 그것이 예를 들면 뭐 낙선 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이제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의 지난번에 발언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 하야 발언, 뭐 또 정권 퇴진 운동 이 발언에 대해서는 그 당시 길자연 회장이 자리에 계셨는데 너무 심각하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크적인 측면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현 대통령님에 대해서 하야 운동을 하겠다. 하야 예. 운동을 했더라도 이슬람 채권법을 맡겠다. 그 말을 하시고 좀 문제시되니까 좋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똑같은 음주운전을 해서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은 더 크게 방송에 나오고 뉴스거리가 됩니다. 예, 예, 바로 공인이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 하고 예, 또 실수했을 경우에는 죄송하다 사과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예, 조크였다. 이게 아니고 실언이었다. 예, 말을 실수한 것 같다.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께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이 뭐 대한민국 국민보다 대통령님보다 높은 자리는 아니니까요. 예, 예, 요즘은 뭐 알겠습니다.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 이슬람 채권법은 오직 우리나라의 이익, 국익만 생각해서 판단하고 진행해야지 예, 이 문제를 뭐 기독교에서 된다 안 된다 말하는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대구 사시는 류지현 씨의 의견이셨습니다. 오늘도 나가신다고 했는데 네, 피곤하지 않게 열심히 일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시선 집중 듣고 올려주신 의견들 많이 있으십니다. 사법연수원생들이 집단으로 입소식을 거부한 데 이어서 검사 임용 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죠. 이건 이제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우수한 인재를 검사로 사전에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지난 목요일에 권익환 법무부 검찰과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눈 바 있습니다. 로스쿨의 우수 재학생도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임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심화 실무 수습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론 검사 임명에 탈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역시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니고 검토 중이다라는 법무부의 입장이 그때 나왔습니다. 이진원 씨께서 마찰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특히 과도기에는 사법연수원생들하고 로스쿨 졸업생들 사이에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좀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각각 또 다른 시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명동 성당 근처에 작은 소극장 하나가 있죠. 3.15 창고극장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75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그래도 근근히 이어오다가 요즘에 이제 경영난 때문에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데 중구청도 나섰고 또 연극인들도 나섰고 일반 시민들도 발벗고 나서서 이거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요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연극 배우 박정자 씨를 연결해서 얘기 나눈 바 있는데 양선영 씨께서는 조금만 낡으면 새 곳으로 바꾸려는 세태가 좀 안타깝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김민정 씨께서는 발전은 했지만 서울이 삭막하다는 박정자 선생의 말이 크게 공감이 됐다. 추억과 세월이 쌓인 것들이 좀 더 사랑받길 바란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군요. 예, 1분 발언 시간입니다. 전국에 골프장이 몇 개가 될까요? 한 400여 개 된다고 합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추가 예정인 골프장이 또 한 25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많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전남 영암에 있는 해남 관광 레저 기업 도시에
전체 홀수로 따지면 351홀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골프 클러스터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이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시민운동가 최승국 씨가 1분 발언 보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녹색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최승국입니다. 요즘 골프장 건설 때문에 전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현재 400개가 넘는 골프장이 있는데요. 아직도 250개나 되는 골프장을 더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많은 골프장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프가 대중 스포츠이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 지형에서는 골프장을 이렇게 많이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국토 면적의 3분의 2가 산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삶을 파괴해야 됩니다. 또한 농토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서식처를 잃게 되고요.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불가피합니다. 골프장 건설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400개가 넘는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요. 제주도를 비롯해서 많은 골프장들이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 골프장 수익률도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문을 닫게 되는 골프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피해는 회원권을 가진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죠. 이것은 이미 이웃 일본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일본은 전체 골프장의 3분의 1 이상이 문을 닫았고 회원권 가격도 5억 원 이상 하던 것이 이제는 2천만 원대로 폭락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구잡이로 골프장을 짓는 것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엄격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고 또한 현재 공익시설로 되어 있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녹색연합 최승국 씨의 1분 발언이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따로 코너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많은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참 좋은 생각과 함께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예, 오늘 육시적 풍경 평소보다 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어는 아닙니다. 알아듣기 힘든 우리말인데 그래도 다행히 매우 훌륭한 통역사가 옆에 계십니다. 고혜석. 와, 일로 와봐. 혜석아. 엄마? 혜석이는 말도 잘해. 아, 그렇다고? 아빠 담배 끊으라고? 오. 아빠 돈 많이 벌어오라고? 오, 엄마 집에서 쉬라고? 아빠 했어, 아빠. 다시 해봐. 아빠? 전화 걸어줄까? 오, 아빠 전화 바꿔줄게. 여보세요? 혜석아 얘기해봐. 아빠 해봐. 들었어? 아빠 들었어? 아빠 일찍 오세요. 그래 혜석아. 아빠 안녕. 기분이 그렇게 좋아? 정말로 아빠라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옹알이의 주인공은 오늘로 태어난 지 131일이 된 혜석입니다. 또 이 따님인 혜석이의 옹알이를 유창하게 해석해준 엄마는 MBC 라디오의 고경봉 리포터입니다. 신랑 이름도 고경봉 씨라고 해서 매우 유명해진 커플이기도 하죠. 따님 이름을 경봉이라고 안 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생후 4개월, 7개월 사이에 옹알이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옹알이야말로 이제 언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시기라고 하죠. 고경봉 씨의 따님은 아주 나중에 말도 잘하는 그런 따님이 될 것 같습니다. 모카의 I Remember라는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육시적 풍경 박윤경 리포터의 주제였습니다.
we shared all the wishes we made upon the roof that dawn.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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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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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시사인의 이수기 정치팀장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뉴스를 오늘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아침에 저도 PC를 켜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예. 보안 때문에요. 청와대 등 정부 공공기관 그 24개 사이트 그리고 국민은행과 네이버 같은 민간기업 16개 사이트가 동시다발적인 분산 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죠. 예. 그 공격을 받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2009년 7월 7일 이 국내 인터넷을 마비시킨 디도스 대란 이후에 1년 8개월 만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부터 국내 29개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당했고요. 어제 오후 6시 30분에도 40개 사이트에 대한 추가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규모가 더 커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 45분에도 지금 공격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그 일부 사이트의 접속 장애를 제외하고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특히 어제 이체 공격은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예. 다만 공격 후에 스스로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설정이 돼 있어서 반드시 백신 검사를 해야 합니다. 예. 디도스 공격에 동원된 좀비 PC가 지금 2만 1,000대 정도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얘기입니다. 예.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을 하루가 지난 뒤에야 보고받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은 아직도 NCMD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그 원세훈 국정원장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월 17일 오전 11시에 통상적인 보고 라인과 여러 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예. 이 국방부 무관이 그러니까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국방부 무관이 이 사건을 112에 신고한 게 16일 밤 11시 14분이거든요. 예. 국방차관은 당일 저녁 6시에 그리고 국방장관은 다음 날 17일 아침 8시에 이 사건을 인지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근데 국내외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은 이 중대 사건을 25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도 경찰은 물론 국방부 기무사보다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예.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보고 및 정보 공유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예. 야당 쪽의 정보위원들은 이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면서 공작에도 실패하고 사후 보고에도 실패했으며 또 경찰 군 당국과의 정보 공유에도 실패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원세훈 원장도 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요. 몇몇 야당 정보위원들이 이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산업보안단 소속의 영포라인 이른바 영일 포항 인맥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죠. 예. 이 영포 라인이 국정원장과 3차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이 사적 라인을 통해 이번 사건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의 경우 산업보안단 관련 국장이 이른바 영포 라인이고 산하 단장도 영포 라인이어서 국정원의 보고 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 탓에 원장하고 3차장이 꼴찌로 보고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원세훈 원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고요. 예. 원세훈 국정원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침입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연루 사실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예. 정부가 지난달 5일 서해상에서 남한 북한 주민 31명 중에 대해서 귀순자 4명을 제외한 27명을 그 판문점을 통해서 어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무산이 됐습니다. 다 돌려보내라는 거죠? 예.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으로 송환을 바라는 주민 27명은 어제 11시쯤 판문점에 도착을 했는데 북측이 아무런 연락 없이 7시간을 끌다가 오후 6시쯤 우리 측 연락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원을 그 배와 함께 해상 경로를 통해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남측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전적으로 그 책임은 남측 당국이 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이에 대해서 청와대 쪽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귀순한 4명은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송환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긴장이 좀 고조될 걸로 보입니다. 그 27명이 그럼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27명은 조사를 받았던 인천 지역으로 다시 돌아간 상태입니다. 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예.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 등의 입법 로비 의혹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조항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이날 행안위가 처리한 그 개정안 내용을 보면
32조 2호에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예. 여기에서 공무원을 본인 외에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은 빠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31조 2항에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고쳤습니다. 예. 이거는 그 단체의 자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은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이런 내용들이 통과되면 말씀드린 대로 청목회 사건 같은 경우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좀 일고 있는데요. 행안위는 지난해 말에도 이들 조항을 처리하려다가 비판 여론이 일어서 중지한 적이 있는데 예. 이번에 기습 처리를 한 겁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임기를 마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홍산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어제 이 최 위원장의 연임이 결정됐다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홍 수석이 얘기한 그 연임의 이유는 주요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최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서 최 위원장이 취임 후 6개월 동안 6,800만 원의 판공비를 고급 호텔에서 사용해 무르를 빚었고 현금 자산만 8억 원 이상 늘었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이 수감 중인 안원구 국세청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예. 안 씨는 지난 대선 때 문제가 됐던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기재된 전표를 발견했다. 이로 인해서 한 전 청장에 의해서 한직으로 밀려났고 사퇴를 종용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 전 청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조사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검찰은 안 씨를 불러서 이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 시절에 정군표 당시 청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이 상납한 걸로 알려진 학동마을이라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입수 경위를 집중을 조사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전 청장이 현 정권 실세에게 청장직 유임 로비를 했는지 또 도곡동 땅 문건이 실제로 존재를 했는지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의 의혹이 사실인지 등을 캐물었다고 합니다. 예. 그 결과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은 이번 주말이나 또는 다음 주 초에 한 전 청장으로부터 학동마을을 받은 정군표 전 청장 부부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이 한 전 청장을 피의자로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예. 지난달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당시에 실종됐던 한국인 유기란 씨가 숨진 걸로 최종 확인이 결국은 됐습니다. 예. 외교통상부가 어제 뉴질랜드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 실종자 유 씨의 시신을 확인했다라고 했는데요. 동생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동생 나온 씨가 그 오빠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 그 조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3일에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집배원 김모 씨가 배달 중 실족사한 게 아니라 살해당했을 그 증거가 포착돼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예. 인천 남동경찰서는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어제 이 김 씨가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맞아 과다출혈로 숨진 것 같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예. 경찰은 아파트 내외부의 CCTV를 살펴본 결과 김 씨가 숨진 2일 낮에 한 3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김 씨 뒤를 계속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걸로 봐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영삼 전 대통령과 부인 손명순 여사가 어제 시내 한 호텔에서 결혼 60주년을 맞는 회혼식을 가졌습니다. 예. 김 전 대통령은 국회 부의장 비서로 있던 1951년에 당시 이대에 재학 중인 손여사와 결혼했는데요. 김 전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민주화 운동을 한 거고 하나는 손명순 여사를 아내로 맞이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유아용 분유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서 검역당국이 긴급 회수에 나섰습니다. 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매일유업의 평택공장에서 지난달 6일 생산한 앱솔루트 프리미엄 명작 플러스 2 분유에서 예.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회수에 나섰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토요일에 만난 사람. 예, 흔히 뭐 별 볼 일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뭐 대단치 않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평생 별만 보며 사는 분들한테는 이 말이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별내림을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석재 원장이십니다. 별을 사랑하고 별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죠. 박석재 원장의 마지막 꿈도 한국 사람들은 별 보는 걸 참 좋아하더라 이런 말을 외국에서 들어보는 거라고 하시던데 우리나라의 천문대장이시고 천문학의 대중화를 정말 많이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석재 원장을 모실 텐데요. 오늘은 또 제가 보니까 우리한테는 아폴로 박사로 너무나 친숙하셨던 조경철 박사가 돌아가신 지 일주기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의미 있는 그런 초대 손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박석재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전에 계시잖아요, 원래. 예. 그죠? 한국천문연구원은 대전에 있고 오늘 저희 프로그램 때문에 특별히 또 올라오신 것 같아서 감사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올해 만으로 54시 되셨습니다. 예, 예. 1957년 7월 27일 충청남도 공주 출생이시고요. 예. 7월 27일은 저한테는 아주 익숙한 날입니다. 한국 전쟁 정전 기념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박석재 원장께서 태어나시기 꼭 1년 전인 56년 7월 27일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 몰랐는데. 예, 생일이 같습니다. 저 신기하네. 예, 예. 저 이제 음력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제 예. 세대만 하더라도 제 양력으로는 7월 27일이라서 생일이 같은 분을 참 이렇게 어렵게 만나 뵀네요. 예, 전 처음 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서울대 천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블랙홀 천체 물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되게 이제 블랙홀 박사님으로 많이 알려져 계시죠. 예, 그건 전공보다는요. 예. 제가 블랙홀에 관한 저서가 블랙홀이 불쑥불쑥이라는 책도 있고요. 예. 블랙홀 박사의 우주 이야기 이 책도 있고. 예, 그 책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제 이름은 몰라도 제 예. 별명은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예. 수학을 잘하셨던 모양이죠 어렸을 때부터. 글쎄요, 뭐 천문학이나 물리학 하려면 예. 수학은 뭐 기본이라고 기본이겠죠. 해야죠. 예. 예, 예. 그 사실은 제가 다른 자리에서 가끔 얘기합니다만 제 원래 그 꿈이 천문학자였는데요. 아, 정말입니까? 예, 왜냐하면 예.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면 네. 그 별이 지금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면서요. 그건 벌써 몇십만 광년 바깥에서 본 빛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보통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00광년 떨어진 별을 보고 있으면 예. 1000년 전에 출발한 빛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현재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보통 별들은 1000년 단위로 바뀌지는 물론 않습니다. 그렇겠습니다만. 예, 예, 예. 예. 아무튼 그게 좀 신기해서 예. 그 밤에 이렇게 별을 보면서 천문학자를 꿈꾸곤 했는데 예. 제가 이 수학이 영 엉망이라서 결국 이제 꿈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근데 천문학 분야 안에도요. 예. 예를 들어서 관측 비중이 많고 그러면 꼭 수학을 그런가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 그걸 좀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좀 해봤을 수도 있겠는데 잠시 좀 기침하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요. 아닙니다. 아니, 가서 어떻게 이렇게 뭐 저랑 많이 일치하세요? 그러게요. 이상하네. 예. 근데 예. 같은 생일날 이렇게 태어났어도 하여간 수학을 잘한 소년과 잘하지 못한 소년의 팔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별을 주제로 한 축제를 뜻하는 별축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소개하셨다고 알려져 계시고 또 한국형 과학소설을 발표하신 바도 있습니다. 대전 시민천문대 건립을 제안하시고 천문대 대중화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2005년에 그 과학기술부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는 92년부터 여기서 재직을 하셨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원장 되신 지가 2005년. 예, 예. 뭐 그 이외에도 뭐 소개해드릴 건 너무나 많습니다만 사실 오늘 들을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서 양력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십니까? 네, 저희들끼리 쓰는 말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팔자가 천문학자다. 예.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예. 특별히 뭐 이렇게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군요. 예, 가끔 우리는 이제 별이 씌었다는 표현도 씁니다. 예. 예. 한국천문연구원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만나보면요. 예. 많은 분들이 제가 기상청장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올해는 김장을 언제 담그냐. 예. 요새 예보가 왜 이렇게 안 맞냐. 그런 예. 얘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예. 예, 근데 저는 천문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이게 원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인가요? 그러면? 예, 원래 저희 전시는 예. 뭐 첨성대, 서원관, 관상감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 없어졌다가 해방 후에도 30년간은 국립천문대가 없었습니다. 예, 예. 그랬다가 1974년에 대통령령의 근거를 둬서 과기처, 그 당시는 과학기술처라고 했거든요. 예, 예. 그 산하의 국립천문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현재는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정부 출연기관, 예.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기초기술연구회 산하의 한국천문연구원이라는 정부 출연 연구소입니다. 아, 예. 예, 예.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예. 국립천문대는 그 공식 명칭이 지금 없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국립천문대라고 그러면 이제 공무원 직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예. 기상청처럼. 예. 그러니까 저희는 공무원 직제는 아니고요. 그냥 공공기관입니다. 예. 아무튼 이제 한국천문연구원 하면 제가 쉽게 국립천문대를 떠올리면 되긴 되겠군요. 예, 그래서 저도요. 어디 가서 원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천문대장이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예. 아, 그게 더 좋으시군요. 예, 예. 예, 예.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쓰는 국제위성항법 시스템 GPS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음력, 생일의 양력,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어디인가? 세 번째 질문. 해 뜨고 달 뜨는 시간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 그 답이 모두 한국천문연구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밴드도 결성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문학을 알리기 위해서. 예, 제가 뭘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 기타는 그래도 한 30년간 그러신가요? 놓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동여지도 같은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예, 김종호란 분이 어떤 고생을 하셔서 만들어 그렇죠, 다 하는데 정작 땅의 지도는 그렇게 잘 하시는데 예. 하늘의 지도의 대표격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 같은 것은 국민이 잘 몰라요. 예, 예. 실제로 10,000원짜리 지폐 잘 나와 있는데 국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걸 어떻게 홍보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뭐 한번 그 제목으로 작사 작곡도 해봤고. 아, 노래를 직접 만드셔서? 예, 근데 저는 또 노래는 못해요. 소위 고음 불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래 시켜드릴까봐 좀 긴장하시는 모양이죠. 그래서 예. 대전에서 활동하는 그 직장인 밴드나 예. 그런 후배들 시켜서 녹음한 CD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 차도 저한테 주셨습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 예. 그죠? 예, 한국 사람이면은 그 이름은 꼭 좀 아셔야 됩니다. 예, 예. 그 밴드가,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참여하신 밴드는 아니지만 The Friends 밴드라는 밴드가 이 곡을 이렇게 만들어서 CD를 만들었더군요. 예. 천상열차 분야 지도. 잠깐만 좀 들어볼까요? 예.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오악을 비추네 삼조고 높이 날아 예. 노래가 좋네요. 이게 그 가사를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그 천상의 지도가 이렇게 쭉 묘사가 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그 가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예. 들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하늘이 열리고 그 개천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 세계에서 하늘이 열린 날이랄 공휴일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 그걸 예, 개국 예. 기념일로 쓰는 예,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건국기념일 이런 말 안 쓰고 예. 우리는 아주 멋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태극이 춤추던 날, 태극은 우주의 원리고 우리 국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그다음에 우주의 원리를 국기에 넣은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아, 그럼요.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해와 달 내려와 오악을 비추네는 바로 예. 근정전에 있는 일월 오봉도를 말합니다. 아. 그래서 이 동양이 하나의 우주론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삼조고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예. 삼조고는 이제 고구려 연습곡 때문에 최근에 많이 알려졌는데 그게 원래 태양에 사는 영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은 가슴에 삼조고를 달고 있어요. 그게 예. 왜 그러냐면 일본은 태양의 제국이잖아요. 예, 예. 자기들 말로. 예,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해를 근본으로 하는 예, 나라고 H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국기도 태양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일본은 잘게 정리된 것 같고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나라는 훨씬 더 위대하고 예. 태극기는 우주론이고 개천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도 한 번쯤 다시 잘 음미해 보시면 예. 동해에 있는 이제 그 많은 물이 다 마르고 백두산에 있는 그 많은 흙이 다 닳도록 하늘이 돌봐주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예. 원래. 예. 그래서 원래 우리 고구려 때는 우리를 스스로 하늘의 자손 천손이라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은 임금님만 천자라고 불렀잖아요. 예.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 자체를 천손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을 조금만 천문에 관심을 갖고 이 가사를 들으시면 저로서는 사실 거의 영혼입니다, 이 가사가. 그래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민족이 그러면 아예 예로부터 참 천문에 능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 있고요. 그렇게 많은가요? 예, 예. 예, 예. 그 고인돌 중에 상당수가 북두칠성 같은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옛날 민화에 보면 북두칠성 신선이 점재해야 태어나고요. 예. 죽으면은 칠성판 깔고 다시 북두칠성품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옛날 어머니들이 그 북쪽 하늘에다 정한수 떠놓고 빌 때도 예. 그 정한수에 북두칠성 끝에 두 별 지극성을 비치도록 하고 빌었던 예.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강화도에서 뭐 칠선녀가 채화한다. 왜 중국은 팔선녀죠? 우리 왜 칠선녀냐면 예. 그게 바로 북두칠성의 화신들입니다, 사실은. 아. 그 정도로 그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천문에 의존해서 예. 모든 걸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기대와 불안감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얘기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서 기대가 지금 마구 끌어오르고 있고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 불안감도 동시에 듭니다. 그러면 아주 그 기초적인 예. 매우 어찌 보면 유치하게 느낄 수도 있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별이 몇 개나 될까요? 별은 그러니까 우리 해처럼 태양처럼 스스로 빛나는 별만 얘기한다면 예. 대략이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있습니다. 대략. 예. 그 어떻게 그 근거를 얘기하냐면 우리 은하수처럼 이렇게 별이 모여 있는 거를 우리가 은하라고 부르는데 예. 은하의 평균 별이 약 1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은하계가 또 약 1000억 개 정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으로 천문학자들이 약 100억 광년의 거리를 관측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를 지구만하게 축소하면요. 예. 지구는 원자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보다 작은 지구에서 살면서 예. 지구만한 우주를 관측하고 있는 게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건 굉장한 일이군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람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그 속에서 또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예. 신기하게 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범위의 우주를 지구만한 크기로 줄였을 때 우리 지구는 원자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현미경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럼 관측할 수 없는 부분도 또 무한대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장비가 더 좋아지면 더 많이 보이겠죠. 예. 근데 이론상 한계는 또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관측적 한계가 있고 이론상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론상 한계를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예. 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어렵네요. 예, 허라이즌이라는 말이 천체 물리학에 2번 나오는데 예. 블랙홀 주위에 유명한 이벤트 허라이즌 예. 사건의 지평선이 있고 그다음에 우주 바깥에 우주의 지평선 카스믹 허라이즌이란 2번 용어가 나옵니다.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예. 근데 블랙홀 박사로 더 알려져 계시니까 그럼 블랙홀이란 건 뭡니까? 블랙홀이라는 거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별의 시체였습니다. 예. 한마디로. 예. 시체란 말이 좀 거부감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 학문 용어입니다. 예. 예. 우리가 영어로도 이제 스텔라 코롭시스라고 합니다. 예. 그 별이 시체라고. 예. 근데 블랙홀은 보통 우리 태양보다 뭐 한 10배 무겁거나 20배 무겁거나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최근에는 우리 해보다 태양보다 1억 배, 10억 배, 100억 배나 더 질량이 큰 블랙홀도 발견되고요. 그만큼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건 뭐 거의 우리 태양계만한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근데 대부분 은하 중앙에 거대한 블랙홀들이 있다는 것이 다 증명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미니 블랙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론적 주장인데요. 우리 태양계 안에 한 개도 없을 수도 있고 뭐 몇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그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15일쯤에 그 태양에서 강력한 폭발 현상이 있었잖아요. 흑점 폭발이라고. 예.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왜 폭발을 합니까? 예,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예. 우리 태양은 약 11년 주기로 분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이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11년마다 늘 그랬던 거죠. 예.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큰 아주 결정적 폐해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점점 통신 장비가 더 정교해지고 이제 예민해지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인공위성에 관련된 모든 그 과학 기술들은 이제 영향을 구체적으로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주기적으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러면 앞으로 또 11년 후쯤에 대폭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2013년, 그러니까 후년쯤에 뭐 대폭발이 또 있을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2013년로부터 11년 전에 한번 폭풍이 있었고요. 예. 또 11년 전에 있었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있었던 건 그 대폭발이라고 보면 그거는 어려운 이제 건가 보죠? 뭐 속된 말로 오픈 게임입니다. 예. 그러면 2013년에 그렇게 대폭발이 있으면 그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근데 지금 저희는 지금 현재 모든 나사의 판단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나사에서는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무 경고가 잦으니까 좀 과장되는 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한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렇게 크게 뭐 불안해하시고 일상생활에 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보니까 영국의 그 존 베딩턴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2013년을 굉장히 좀 중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던데 뭐 그 태양 폭풍이 불어닥친다. 통신위성 전자기기 GPS 장비에 최대 2조 달러 정도의 피해를 줄 것이다. 이런 경고도 하고 있어서. 네, 그게 최악의 경우죠. 그건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GPS가 오작동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전투기가 오작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고 그래서 이제 다만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런데 근데 최근에 너무 이제 오히려 너무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그보다 한 해 전에 2012년 이른바 그랜드 크로스 현상, 그러니까 태양계 전체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종말론자들이 이제 자주 인용하는 게 바로 이제 태양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봤을 때 행성들이 마치 십자가처럼 배열한다. 또는 태양계에서 행성들이 다 직렬로 쭉 늘어선다. 그래서 행성들이 직선으로 쫙 서게 되면 그 중력이 집중이 돼서 뭐 해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논리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행성들이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직선으로 서서 지구의 중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달 중력의 몇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말에는 귀 기울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종말론자들의 단골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안심이 되는군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영화 같은 게 딥 임팩트 같은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럼요. 아마겟돈도 보셨고요. 그 노잉이라는 영화는 바로 태양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 영화입니다. 그런 게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가요? 그건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소행성이나 혜성이 지구에 부딪힐 확률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보통 몇십만 년에 한 번, 몇백만 년에 한 번이니까 그것이 당장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언젠가는 그 피해를 받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먼 미래가 아닐까 생각하는 우리가 것이죠. 살고 있는 세대는 아닐 것이다. 확률이 0은 아닙니다. 0은 아닌데 근데 저는 그걸 왜 자꾸 경계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당신 올해 안에 교통사고로 죽는다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집단적인 히스테리를 유발하는 그 종말론자들은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비유를 해주시는 것 같군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 텐데 그 관련해서는 이렇게 늘 별을 보시고 천체를 관측하시다 보면 인간사가 좀 부질없이 느껴질 때는 없으십니까? 제가 제일 한심할 때가요. 이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뭐 100억 광년 우주를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집에 와서 주말에 설거지 안 하려고 잔머리 굴리고 있을 때가 제일 한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우주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저희 대학 다닐 때 뭐 니체, 쇼펜하우어에 빠진 적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 자체가 굉장히 그 어떤 허무한 감정을 줄 때가 있어요. 예, 약간 좀 달관하신 듯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예, 그 천문학이 주는 하나의 보너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국천문연구원장 박석재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전해드린 말씀 듣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예, 토요일에 만난 사람 한국천문연구원장 박석재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블랙홀 박사님으로도 많이 알려져 계시고 우리 천문학을 좀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노래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음악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천문학을 알리려고 하시고 많은 저서들 뭐 이루해야 할 수가 없네요. 오늘 우주에 대한 얘기 재밌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그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관심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그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송유근 학생을 요즘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요즘 또 그 세간에는 많이 또 얘기거리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송유근 학생은 이제 뭐 거의 천재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학생입니까? 예, 유근이는 뭐 천재 맞습니다. 예. 맞고요. 지금 현재 저희 한국천문연구원 지금 학위 과정에서요. 예. 지금 석사, 박사 통합 과정에서 현재 2년을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격 시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학위 받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올해 14살. 예, 올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죠. 예. 예, 예. 초등학교 2학년 때 뭐 초등학교를 다 안 다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 예. 예, 그때 이제 미적분을 풀어서 아무튼 그때 좀 떠들썩했습니다. 예. 근데 이 송유근 군이 천문학을 공부하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원해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좀 얘기가 깁니다. 예. 유근이가 초등학교 3학년 나이일 때 제가 처음 봤는데 그 뒤로 제가 한 3년을 쭉 지켜봤습니다. 예. 뭐 자주 만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 유근이가 이제 그 학점은행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학사까지 받으니까 예. 이제 대학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덥석 받은 게 아니고 전 3년을 지켜봤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살려볼 수 있겠다. 예. 제가 확신이 들어서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뭐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 되고 싶다. 예. 천체물리 쪽을 하고 싶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유근이가 뭐 생물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걷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천체물리학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천문연 학위 과정에 들어와라. 예. 예, 그래서 유근이를 데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예. 예. 아예 그 천문연 그러니까 이 연구소 안에서 숙직을 한다면서요? 살고 있다면서요? 예, 저희 기숙사를 하나 작은 아파트를 예. 아예 부모님하고 같이 기구하게 비워드렸습니다.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회성이 아니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실 테고. 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쭉 천재들을 이제 교육해 본 결과 예. 우리가 흔히 뭐 명문대 나오면 뭐 좀 버릇이 없다 이런 편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일종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물론 선행학습이 꼭 옳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예. 그거는 아이 나름이고 부모님 나름이라고 봅니다. 예. 유근이는 인근 초등학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보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중학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보내고 있습니다. 예. 유근이가 성격도 좋고요. 무엇보다도 저 표정이 밝습니다. 아. 예. 본인이 뭐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또 할 테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아예 이 천체 물리학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이렇게 예. 하는 모양이군요. 근데 제가 이제 유근이를 가르치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저는 유근이가 이제 몇십 년에 한 명 나오는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애들이 뭐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백 명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예. 생긴 그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의 같은 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를 들면 중학교 강의도 들어보고 고등학교 강의도 들어보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지가 따라갈 수 있으면 아이들이 부모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상당히 그 학력 수준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예. 물론 그런 애들이 다 뭐 초등학교를 건너뛰고 하는 게 꼭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건 애들 나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최근에는 유근이 엄마를 찾아와 상담하는 부모님들이
몇십 명입니다. 그런 걸 지켜보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지금 영재 교육제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는 풀어갈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대세구나.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아들, 딸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해 보면 뭔가 이제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유근 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영재 교육의 문제까지 같이 파악을 하시게 된 셈이 됐네요. 그러니까 슈퍼 영재, 정말 슈퍼 영재들은 지금 아직은 길이 없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슈퍼 영재가 그래서 제가 살아남았다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남은 얘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60년대 왜 그 천재소년 뭐 그런 분도 유명했, 있었고 뭐 그냥 평범한 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연아 선수 때문에 얼마나 저 동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이공계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는 유근이가 이제는 좀 우리나라 이공계 좀 아이콘이 돼서 그리고 유근이를 따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는 유근이를 진짜 존경하는 어린이가 와서 그런 거예요. 유근이 아파트에 가서 하룻밤 같이 자고 그러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자원도 없고 인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그 박석재 원장님 얘기를 잠깐 돌아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신데요. 여긴 별 보기가 좋았던가요, 옛날에? 아니요, 저는 태어나기만 공주에서 태어났고요. 그런가요? 젖먹이 때 대전으로 왔습니다. 근데 대전도 그 당시는 뭐 공해도 없고 그러니까 뭐 변두리만 나가면 별이 잘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물고기 잡는 걸 참 좋아했는데 이게 그물로요. 근데 그물질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쉬려고 허리를 쭉 펴고 보면은 여름밤 은하수가 제 눈앞에 이렇게 펼쳐진 거죠. 은하수 보기 참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그 당시 특히 여름밤 은하수가 그게 진짜거든요. 궁수자리, 전갈자리 은하수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과학자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전 팔자가 천문학자인 사람입니다. 저도 대전 근처 논산훈련소에서 신병 교육 받을 때 난생 처음으로 은하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렇게 잘 보이는 모양이네 그러면. 그 당시는 뭐 전국 어디를 가도 은하수 공기가 좋았으니까요. 저랑 논산훈련소까지 같으시군요. 전 25년 됐습니다. 28년 됐어요. 29년 됐습니다. 참. 25년 되셨다고요? 오늘 별 얘기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가 되신 건데 뭐 사실 우리가 천문학에 대한 이해가 좀 아까 이제 우리 민족이 천문학과는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요즘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뭐 개발이다 뭐다 해서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좀 등한시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제는 우주 시대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천문학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저희 천문학자들이 예산을 더 많이 받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혼을 되살리는데도 이 우리나라가 원래 천벌을 제일 두려워하고 하늘이 도와야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혼을 되살리는 데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우리나라가 우주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마디로 우주음악, 우주미술, SF, 우주영화가 거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별로 또 히트를 안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 풍토는 사실 굉장히 좀 우리 경제에도 앞으로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다른 나라는 계속 우주 개발한 영화를 보고 아이들이 잘하는데 그렇죠. 뭐 중국만 해도 또 이제 뭐 한 2020년이면 우주정거장 만든다고 하는데 중국이 올해 인공위성만 약 20기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요. 그러니까 CIA나 FBI 요원이 외계인을 추적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우리나라 정보기관 누가 추적했다 그러면 웃음이 나오거든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우리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좀 죄송합니다만 출생의 비밀이나 항상 이런 거에 연속극들을 보고 살다 보면 저는 국민 수준이 거기에 정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탄생의 비밀 말고 우주 백혈병 탄생의 비밀을 다뤄야 됐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적어도 우주에 관심을 가져줘야 우리나라가 우주 시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좀. 일본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중국은 그렇다 치고. 일본은 이제 대중 천문학 잡지가 약 서너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 한 종류가 없고 예. 있었는데 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축구를 1대0으로 이제 일본한테 지면 국민들이 막 울분을 못 참고 그러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거의 5대0으로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문학으로 치면.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5, 6, 7, 8, 9m 천체망원경 시대는 뒤졌지만 예. 저희가 차세대 천체망원경 즉 25m, 30m 망원경은 중국, 일본을 제치고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10년 뒤에는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천문학 나라 중에 하나가 돼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올해 신년사부터 제가 조심스럽게 천문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 별을 사랑하는 천문학자 박석재 한국천문연구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질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고, 100세까지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할 것입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당신과 이혼하여 당신이 다시는 내 꿈을 꾸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하 세계로 돌아갑니다. 나는 부자 아줌마로 한 생활 기회를 포기했다. 소꿉친구와 결혼하는 것이 나쁘게 들리지는 않지만 로앙차오 판사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단지 몇십 년을 더 일한 후에는 스스로 접는 돈과 종이가 가장 가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많이 태울 때마다 나도 점차 꼬마 푸가 되어갔다. 지하세계의 여인은 매일 돈을 받습니다. 꿈에 빠지다. 오늘 수술이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두 아이를 구하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나에게 아주 좋은 의사를 줬어요. 오늘은 아래층에 있는 작은 고양이를 주었는데 엄청 가늘어서 집에 가져와서 키웠는데 너무 좋아요. 예방접종을 꼭 하시고 좋은 음식을 구입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길 아래에 있는 커피 체인점에 가서 새로운 향신료를 구입해 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음번에는 집에 가져가서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세요. 그는 나를 조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장린 노이에트, 왜 웃는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탐 두옹차오는 지하 세계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매우 그리워합니다. 그러다 다시 멤버의 꿈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신이 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이에트, 고드 이벨이 그 놈이 이전에 유령을 만나서 겁에 질려 죽을 지경이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나는 차를 몰고 겁에 질려 어린 템과 함께 곧바로 화장터로 달려갔습니다. 유산은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정말, 악마의 마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날마다, 해마다, 산이, 해마다, 지하세.